박수 칠게요. 이게 저기 예카 보고 막 깜짝깜짝 놀라는 거 봐라. 나 이거 저기 봐 MC 진행 능력 보고. 단신 뉴스에 있어요. 의도하지 않게 장수하의 자가격리로 2주 만에 다시 돌아온 단신 뉴스. 아, 자기 만들어 타이밍 잡아요, 왜? 그리고 나 사탕도 아직 안 녹았어. 아, 그거 내가 아까부터 들어간다고 했잖아. 아, 누가 죽였는데 이거 좀 다 녹이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잠깐 기다려봐요. 잠깐 기다려봐. 아, 진짜. 아니, 오늘은 왜 또 이게 또 이제 핸드폰 또 바꿨네. 핸드폰을 바꾼 게 아니라, 요걸 제가 한번 썼다가, 네. 8개월 만에 다시 바꿨습니다. 이거 괜찮더라고. 장수날 옆에서 보면 느끼는 거지만 굉장히 뭐든지 빨리 질리는 스타일이구만. 아니야. 빨리 질리는 스타일이 아니라 새로운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혹시 김다미 씨도 지금 질리신 건 아니죠? 장수날을 살리는 게 김다미 씨예요. 요새 계속 유튜브에서 김다미 씨만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태원 클래스를 제가 지금 15부까지 봤거든요. 16부작인데 권나라 씨가 이쁘더라고요. 네? 권나라 씨가 이쁘. 나 진짜 갈아탔다. 와, 진짜 이형 정말. 뭐 사람은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야구라가 국가 공식 지정 야구 채널로 급부상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 부상할 수 있다고? 지난주 20대 대통령 선거에 윤석열 당선인의 모교인 충안고 출신의 장수나가 언급되었습니다. 야구를 좋아한다는 차기 대통령 윤석열이 야구라의 구라쟁이가 될지 궁금합니다. 네, 그런데 그 대통령 그 유세 기간에 유세 기간에 저한테 연락이 한번 왔어요. 어디서? 그 윤석열 후보를 응원할 수 있는 메시지를 하나 만들어서 좀 보내달라. 이렇게 충암고등학교 총동문회장께서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저는 이제 방송국 쪽에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국에 물어봤죠. 그랬더니 어떤 당에 뭔가 홍보 영상을 만드는 그런 걸 참여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정중하게 거절을 했죠. 야. 전화를 드려서. 아니 근데 어쨌든 윤석열 당선인이 야구를 좀 좋아하고 그때 이제 이영복 그 감독님하고 우승한 다음에 뭐 학교 찾아가고 막 그렇게 애들하고 막 이렇게 야구도 하고 막. 아, 굉장히 불편하네요. 정치 얘기하려니까. 네, 어쨌든 그 학교 선배님이니까 정치인을 떠나서 뭐 일단은 급한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야구장도 뭐 새로 지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 좀 깔끔하게 좀 해결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중에 한번 저희 토그라에 한번 초대해서 얘기하는 거 재밌겠다. 너 야구란 이거 없어지는 거 보고 싶구나? 빠밤. 지난주 자가격리가 끝나고 옐카3에 출연하던 장승환은 MC 이광용 아나운서가 코로나에 걸리는 바람에 옐카 MC를 보게 됐는데요. 시청자분들이 장승환가 원래 MC였던 것 같다. 야구라에서 옐카까지 접수했다들 다양한 칭찬의 반응이 댓글 올라왔습니다. 이광용 아나운서 역시 이제 물러나야 될 때가 아니라며 댓글을 올렸는데요. 다음 장승환의 목표는 강캐를 물리치고 야구라의 MC가 되는 것으로 포부를 밝혔습니다. 너 광용형이랑 통화 안 하냐? 너 괜찮겠니? 너 광용형 알잖아. 광용형 알지. 근데 광용이 형이 갑작스럽게 부탁을 했어요. 월요일날 녹화를 했는데, 제가 한 일요일날 전화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녹화방송은 편집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막 잘라내고, 쓸데없는 얘기 막 드러내니까, MC를 굉장히 잘 본 것처럼 편집을 해주셨더라고요. 깔끔하게. 제작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그 KBSN 쪽에서도 이제 그걸 또 봤나봐요. 네. 이게 또 문자가 왔더라고요. 우리 또 정지훈 팀장한테. 이제 시즌 중반에 알로베이스볼 오효주와 이제 조은지가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MC 자리 빼더라도 이제 부담 없다. 뭐 이런 정말 영혼도 없는. 빠밤. 여기까지 장신의 고픈 단신이었습니다. 옷 갈아입고 올게요. 오! 자, 그렇게 하네. 야구로 안 된다. 건나라! 왜 아직 건나라? 첫 번째 이슈인데요. 허구현 총재 추대. KBO 이사회에서 허구현 MBC 해설위원을 제24대 KBO 총재 후보로 총회 추천을 했습니다. 그 4분의 3 이상을 제가 받아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맞아요. 아마 단독으로 추대가 됐기 때문에요. 네. 이거는 아마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제가 이제 그 KBO 쪽에 전화를 해서 이제 물어봤어요. 이제 언제 이제 확정이 되냐. 근데 이게 정지택 총재하고 그 정원창 총재도 모두 서면으로, 이게 확정이 됐답니다. 그러면 서면이라는 얘기는 이사들한테 다 서면으로 그렇죠. 날려서 거기서 사인해가지고 오케이 하면 넘어가게. 그렇죠.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추대가 됐으니까 따로 이제 모여서 결정을 하진 않고 뭐 서면으로 다 보내겠죠. 네네. 그리고 이제 오케이 사인을 다 받아서 총재로 이제 추대하고 이제 결정을 하는 걸로 아마 그렇게 이제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지금 이 한국 프로야구가
사실 위기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 사회에서도 이 정말 어려운 시기를 타개할 수 있는 사람은 허구현. 정말 이 야구에 살고 야구에 죽는 분이시잖아요. 정말 이 34년간인가 35년간 해설을 하시고. 제가 알기에는 41년간 해설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KBO가 40년이 됐는데요. 프로야구 전에 중계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허구현 위원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 이분이 최연소 감독이었죠. 그렇죠. 34살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감독. 네, 맞아요. 돌핀스. 맞아요. 정부 핀토스죠. 핀토스. 돌핀스는 태평양이고요. 그러니까 너는 야구에 대한 지식이 아니면 겉핥기로 아는 척하지 말라고. 왜냐면 그때는 야구를 안 볼 때였어. 핀토스. 안 볼 때지. 너 몇 살 때인데? 79년도에 저기 83, 4년도면 너 86년도에 때야. 86년도 청보 핀토스. 제가 7살 때. 그래. 51년생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51년생. 야, 고려대 나와서 맞아요. 상업은행 야구단, 한일은행 야구단 거쳐서 이제 감독된 거잖아요. 72살이세요. 우리나라 나이로. 야. 51년생이시니까. 근데 제가 사실 그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중계를 갔을 때도 네. 허건 선배님을 호텔에서 한번 만났거든요. 이제 선텐하러 가신다고. 선텐이요? 네, 선텐하러 가신다고. 진짜? 술을 안 드시니까 술을 안 드시고 담배도 안 태우시고 네. 고구마 되게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고구마요? 네, 고구마. 이런 얘기 재밌네. 네. 고구마 좋아하시고 선텐 고구마 하시고. 좋아하신다고. 그래서 그 호텔에 이제 같이 이제 딱 엘리베이터를 타러 가는데 허건 선배님을 우연찮게 거기서 만났어요. 예. 근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저를 앉혀놓고 1시간 반 동안 한국 야구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야,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네. 그 목동이니까 한 더 됐구나. 한 6년, 7년 전이구나. 이제 허구현 위원을 만난 적이 있는데, 저 처음 봤는데도 저를 기억하시고, TV에서 봤기 때문에. 네 얼굴을 보고 기억 못하면 반칙이지. 아니, 그리고 그때 이제 해설위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허구현이 있었고, 하일성 위원이 있었습니다. 네. 야, 양대산맥이었죠. 그렇죠. 근데 하일성 위원 같은 경우는 사무총장, KBO 사무총장까지 했었어요. 제가 그때 그 도하 갔을 때, 맞아요. 그 하일성 선배님께서 네. 그때 이제 사무총장을 네. 하고 계실 때. 맞습니다. 네. 우리 하일성 위원님이 사무총장까지 하셨고, 그러나 총재까지는 못 됐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네. 뭐 이게 해설 라이벌이잖아요. 라이벌. 그런데 KBO 쪽 사무총장은 또 하이성 선배님 먼저 하셨고, 네. 그래서 허구현 선배님도 뭐 이제 KBO 쪽 일을 굉장히 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네. 결국에는 정말 사무총장을 건너뛰어서 그러니까. 총재로 지금 추대가 된. 이야. 네. 정말 일단 유튜버도 계속 하실까요? 유튜브를 할까요? 유튜버를 하기가 쉽지가 않죠. 총재가. 하기 힘들겠다. 예. 제가 봤을 때 KBO에서 따로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네. 정말 야구 팬들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직접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네네. 허구현 선배님은 아무래도 이제 미디어 출신이시다 보니까 그런 쪽에 조금 더 자연스럽게 아마 좀 이용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아마 유튜브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최근에 이 KBO는 영상. 영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막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못 쓰게 하죠, 지금. 이 부분도 굉장히 좀 문제가 되는데, NBA 같은 경우도 그래도 좀 많이 SNS나 여러 가지 미디어 쪽으로 많이 노출할 수 있게 좀 풀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MLB나 KBO 쪽은 너무 이게 각박해가지고 영상을 못 쓰게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팬들이 등 돌리는 저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노출이 돼야 되는데 자꾸 노출이 되고 야구 팬들이 그런 영상들을 자꾸 보면서 야구에 대한 관심도를 계속 가져가면서 흥미가 떨어지지 않게 네네. 유지를 시켜주는 것도 사실 KBO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미디어 쪽을 너무 지금 막아놓다 보니까 팬들이 어떤 그 짤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유포도 못하고 맞아요. 그게 이제 위법으로 걸리다 보니까 팬들이 굉장히 답답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조금 지금 이 시기에는 그런 것들도 좀 팬들이 자유롭게 만들어서 조금 더 야구가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좀 볼 수 있고 맞아요. 같이 할 수 있고 관심도가 떨어지지 않게 좀 풀어줄 필요는 저는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그 사진이나 영상도 길게 아니고 뭐 30초, 1분 정도는 짤로 볼 수 있게 좀 이렇게 좀 맞아요. 풀어줘야지 자꾸 이렇게 퍼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그 영상 만드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야구 팬들의 재미거든요. 맞아요. 그럼 재미를 하나 뺏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지금 위기다 하면서 그런 거 막고 있고. 그런 역할들을 아마 이 허구현 선배님께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해주실 것 같아요, 왠지. 네. 왜냐면 또 이쪽에 계셨으니까. 네. 자, 한 줄 평으로 우리 허구현 총재 추대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죠. 축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줄 평으로 정리했고, 두 번째 주제, 돌아온 김광현. 이제 메이저리거였던 김광현 선수가 SSG 랜더스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김광현 선수가 계약하고 3일 만에 직장 패스가 끝나버렸어요. 직장 패스가 99일 만에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3일만 더 기다렸다고 한다면 김광현 선수가 미국 쪽에 오퍼를 받을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김광현 선수가 딱 계약을 하고
3일 만에 직장 폐쇄가 풀리는 바람에 지금 메이저리그 밀렸던 계약들이 계속 줄줄이 터지고 있습니다. 클레이튼 커쇼부터 시작해서 기쿠치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많은 선수들이 지금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울 것 같습니다. 하죠. 왜냐하면 김광현 선수가 라가웃이 시작되기 전에 뉴욕 매치라든가 뭐 다른 어떤 그 매체에서 뭐 2년에 한 2천만 불, 뭐 1,400만 불, 뭐 2,400만 불 이렇게 이야기들이 참 많았거든요. 뉴욕 매츠, 뭐 다른 팀, 뭐 다저스란 얘기도 있었고 미국에 잔류할 수 있고 FA 계약을 따낼 수 있는 상황에서 이게 직장 폐쇄가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김광현 선수도 불안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야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직장 폐쇄가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1년을 통째로 날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있다가 야구 못할 수 있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을 김광현 선수가 어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들어보니까 4년에 151억 정말 역대 최고 금액으로 이제 계약을 이제 체결을 했는데 김광현 선수가 원한 금액은 뭐 기사 찾아보니까 6년에 200억 뭐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3년에 100억씩 해가지고. 아니 어쨌든 네. 역대 150억이 최대 금액인데 151억 의미가 151억. 있기 때문에 1억을 더 올려서 151억으로 이제 계약을 했는데 김광현 선수가 SSG 랜더스에 오자마자 SSG 랜더스를 갑자기 급부상합니다. 우승 후보 됐죠. 바로. 지금 뭐 김광현 선수의 이반 노바 선수 있고요. 그리고 폰트. 이제 폰트 선수 있고 오원석 있고 뭐 이제 또 나중에 이제 문승호 들어오고. 네, 부상에서 돌아오고 야 이거 근데 지금 이제 SSG 대단하네. 김광현은 10우승이 가능한 투수입니다. 아. 네, 외국인 투수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김광현이 돌아와서 확실히 SSG가 마운드 쪽에서는 좋아진 부분이 있는데 네. 결국에는 문승원하고 박종훈이 어느 시기에 돌아오느냐에 저는 싸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SSG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후반기 때 더 좀 좋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 그런데 이 토미존 수술을 받은 이 두 선수를 사실 몸이 완벽한 상태에서 등판을 시켜도 지금 불안한데 네. 제가 봤을 때 김원영 감독이 투수 출신이라 아마 더 급하게 생각 안 할 거예요. 지금 사실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7월달 정도가 되면 이제 정상적으로 아마 복귀가 될 것이다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수술을 받았던 선수들은 이것도 장담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피칭이 들어가고 이제 실전에 들어가게 되면 또 다른 통증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수술한 부위가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근데 김원영 감독이 또 올해 마지막이란 말이야. 맞아.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을 노려보는 게 저는 굉장히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프로팀이 내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김광현 들어오고 뭐 문승원, 박종훈 뭐 복귀하면 우승해야지 뭐 도전할 수 있는 전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추신수도 있고. 네. 네. 잘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12승은 기본으로 찍고 가야죠. 12승은 기본적으로 찍는다. 12승에 평균 자책점 뭐 한 2점대? 2점대? 2점대 많아봐야 3점대 초반? 야, 2점대면 거의 뭐 평균 자책점 1위도 찍을 수 있는. 그렇죠. 네. 양현종 선수 들어왔습니다. 네. 이 두 선수가 88년생 또 동갑내기인데 맞아요. 두 선수 비교했을 때 올해 2022 시즌은 어느 선수가 조금 더 잘 던질까요? 야, 정말 우열을 가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두 선수가 또 맞붙는 거를 기대하는 분들도 그렇죠. 많잖아. 근데 사실 미국에 가기 전에 김광현 선수는 성적이 괜찮았고 양현종 선수는 조금 하락된 상태에서 갔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선수 개인이 갖는 사기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김광현 선수는 이제 최고의 몸을 찍고 왔잖아요. 네. 최고 금액을 받고. 네. 그러면 김광현이 조금 더 아마.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야수 쪽으로 보면 확실히 기아보다는 SSG가 조금 더 탄탄하거든요. 그럼 야수의 도움을 또 생각을 했을 때 오히려 김광현 선수가 조금 더 올 시즌은 유리하지 않을까? 네. 근데 두 선수가 이제 만나는 그런 경기 딱 잡히면. 근데 한번 맞대결을 펼쳤으면 좋겠는데 예전에 유현진 선수하고 이제 김광현 선수가 뭐 대전구장에서 막 맞대결을 펼치려고 했는데 우천으로 취소가 됐잖아요. 근데 지금 KBO 리그에서 사실 볼 수 있는 흥행 카드 많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연륜을 갖고 있는 선수도 그렇게 없고 뛰어난 성적을 진짜 오랫동안 낸 선수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드물거든요. 그러면 어떤 그 김광현과 양현종이 맞대결을 펼친다. 주말 토요일에. 야. 네? 그럼 뭐 내가 봤을 때 진짜 이게 모든 아마 언론사들이 예, 이제 그 구장을 찾을 텐데 뭐 나성범, 뭐 최종의 홈런 대결. 예? 재밌잖아요. 야, 또 신인 문동주 선수와 김도영 선수가 만나고 막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조금 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돌아온 김광현. 이 주제에 대해서 한 줄 평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잘 왔다. 잘 왔다. 아, 왜요? 굉장히 심플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잘했어요. 잘 왔다. 잘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슈입니다.
일단 대구 쪽 분위기도 좀 어떻고 삼성 쪽도 좀 어떤지. 조금 저는 서운했어요. 어떤 게 서운했냐. 네. 사실 그 오미크론 때문에 이번 시범 경기도 이제 무관중으로 또 진행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중계하면 안 나거든요, 진짜. 맞아.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관중 없으면 예. 진짜. 너무 재미없어. 짱나요. 네. 중계하기도. 사실 날씨도 괜찮았거든요, 토요일 날. 네. 벌써 20도가 넘었어요. 그래서 날씨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경기력도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점수도 좀 많이 났기 때문에 사실 팬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경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관중이 입장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만 또 사실 그걸 느끼기에는 그게 또 감흥이 또 그렇게 생기지 않아요. 그렇지, 관중 없으면. 관중도 막 점수할 때 막 으쌰으쌰 하고 막 이런 소리도 막 들리고 막 인이어로도 막 이게 헤드셋에서 들리고 그래야지 중계할 맛도 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웠던 시범 경기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시범 경기 이슈까지 만나봤는데요. 자, 시범 경기 이슈 한 줄 평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반갑다. 자,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네,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잘 왔다. 세 번째는요? 반갑다. 이렇게 해서 자, 이번 주 한 줄 평은 그래서 네? 잘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구독자분들이 계속 안 늘고 있어요. 18,000명에서 지금 정책이라. 18,000 완전 소무원 선도래요, 지금. 100명까지.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이렇게 구독자가 안 늘가 해가지고 성대모사를 하나 해야 되나? 네. 장성규 성대모사. 장성규? 네, 웃음소리. 죄송해요. 그럼 저는 안성기 선배님. 네. 안성기 선배님 웃음소리. 야, 그럼! 둘 다 망했어. 장성규랑 비슷한